같은 한 줌의 견과류인데요. 예순의 몸은 더 이상 서륜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든 신장은 오래된 그물과 같습니다. 예전엔 걸러지던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부담이 되죠. 그렇다면요,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젊을 때 방식으로 먹고 있었을 뿐이군요, 이게. 몸은 이미 달라졌는데요. 이걸 이해하신 것만으로도요, 이미 많은 분들보다 한 발 앞서 계십니다. 네. 선생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건강식을 먹어왔는데 왜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에 계속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더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오늘 저는 60세 이후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어온 음식이 어떻게 조용히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평생 동안 착하게 지켜온 식습관이 나이가 들면서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름진 것도 안 먹고 술도 안 하고 매일 견과류 챙겨 먹었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얼굴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68세 박준호 씨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그는 온몸이 축 늘어져 있었고 혈압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을 겨우 뜬 채로 그는 한 가지 질문만 반복했습니다. 저 그냥 견과류만 먹었을 뿐인데요.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날 밤 그의 소변은 우윳빛으로 흐렸고 표면에는 하얀 거품이 가득 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소변 단백 수치는 정상의 6배, 사구체 여과율 GFR은 5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는 담배를 피운 적도 없었고 술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신장에 해로운 약을 복용한 적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유일한 습관은 단 하나였습니다. 심장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아침 소금에 구운 캐슈넛 한 봉지를 먹은 것.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보인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있긴 했어요. 그냥 비누 거품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것은 비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장이 마지막 힘을 다해 보내던 구조 신호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아몬드, 캐슈넛, 땅콩 같은 견과류가 젊음을 지켜주는 음식, 심장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50세를 넘어서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좋은 음식이 오히려 신장에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신장은 더 이상 과도한 옥살산, 나트륨, 지방을 처리할 힘이 없습니다. 이 성분들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결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며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고령 환자분들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요즘 투석을 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0분 중 8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약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 원인 중 상당수는 우리가 매일 건강하다고 믿으며 먹어온 음식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의 고통이 단 한 줌의 좋은 음식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아침에 눈이 퉁퉁 붓는 분들, 이유 없이 늘 피곤하다고 느끼는 분들, 그러다 어느 날 검사표에 GFR 50이라는 숫자가 찍히면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0세 이후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먹는 방식과 타이밍을 잘못 선택하면 신장을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그 작용 원리,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장을 지키면서 먹을 수 있는지까지 차분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겁을 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의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미래의 병을 걱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식탁 위에서 이미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견과류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만 더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신장이 약해진 몸에 가장 먼저 부담을 주는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와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한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합니다. 하지만 어디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장은 더 그렇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하루에 약 15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조용히 밖으로 내보냅니다. 젊을 때의 신장은 마치 새것 같은 세탁기와 같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음식을 먹어도 기름진 것을 먹어도 웬만하면 스스로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50세를 넘기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구체 여과 속도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60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신장 기능의 약 40%가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이때의 몸은 아직 움직이지만 이미 오래된 기계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조금만 과부하가 걸리면 금세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눈이 조금 붓는 것,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는 것.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하지만 그 말로 넘겨버리기엔 신장이 보내는 신호는 너무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며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몸이 균형을 잡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단 한 줌의 견과류만으로도 신장의 여과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과류 안에는 옥살산, 나트륨, 지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젊은 신장은 이것을 분해하고 배출할 여력이 있지만 기능이 줄어든 신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과막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그 틈으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품의 정체입니다. 거품이 눈에 보일 때는 이미 수많은 신장세포가 조용히 파괴된 뒤입니다. 72세 최명숙 씨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캐슈넛, 아몬드, 건포도를 드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완벽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6개월 뒤 얼굴이 자주 붓고 두통이 잦아졌으며 소변에서는 이전과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G, F, A, wir und 50. 혈중 옥살산 수치는 기준치의 2배였습니다. 그분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쁜 건 하나도 안 먹었어요. 전부 깨끗한 음식이었는데요.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은 깨끗했지만 신장은 이제 예전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50세 이후 우리 몸 안에서는 3가지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혈관이 점점 단단해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염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둘째, 지방과 옥살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감소합니다. 이 물질들이 혈액 속에 쌓이며 신장 조직의 만성 염증을 만듭니다. 셋째, 당을 처리하는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천연 당분조차 혈당을 쉽게 올리고 그 부담이 신장으로 전달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몸은 늙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 신장을 아주 얇은 그물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과류를 먹을 때마다 그물망 위에 작은 결정들이 달라붙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그물망은 조금씩 찢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손상이 소변의 거품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의대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노인 환자들은 쉽게 신부전에 걸릴까요? 학생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혈압 때문입니다. 당뇨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그들이 무해하다고 믿는 식습관입니다. 우리는 약만 신장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식도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한 줌의 캐슈넛이 신장 기능이 60%로 떨어진 몸에서는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견과류를 자주 먹으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몇 달 동안 손상이 진행돼도 아프지도 열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하고 조금 붓고 혈압이 살짝 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변했다면 먹는 방식도 변해야 합니다. 저는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와 신장 상태에 맞게 먹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세 가지 견과류.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신장 기능의 추가 손상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특히 부담이 되는 세 가지 견과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소금에 구운 캐슈넛입니다. 캐슈넛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가공 방식과 섭취 빈도입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나트륨을 흡수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에 구워진 캐슈넛 한 봉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 나트륨을 땀과 소변으로 충분히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장은 다릅니다. 나트륨이 혈액 속에 남아 있으면 신장은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밤에 소변이 잦아지고 혈압이 오르며 신장은 밤새 쉬지 못하게 됩니다. 박준호 씨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는 캐슈넛을 심장에 좋은 간식이라 생각해 아침마다 챙겨 먹었지만 신장은 그 소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몬드는 비타민도 많고 콜레스테롤에도 좋다던데요. 맞습니다. 젊은 몸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몬드는 옥살산 함량이 매우 높은 견과류입니다. 옥살산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기 쉬운 성분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옥살산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그 결과 미세한 결정들이 신장의 여과망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과막이 점점 거칠어지고 단백질이 새기 시작합니다. 최명숙 씨의 검사에서 혈중 옥살산 수치가 높았던 이유도 바로 이 아몬드 섭취였습니다.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몬드를 건강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세 번째는 땅콩입니다. 특히 볶아서 간식처럼 드시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견과류처럼 취급되지만 실제로는 콩과 식물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지방산화와 인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는 신장에서 배출되기 어려워집니다. 인이 쌓이면 신장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볶은 땅콩은 지방이 산화되기 쉬워 몸속 염증 반응을 더 키웁니다. 그래서 땅콩을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는 검사 수치는 애매하게 정상인데 몸은 계속 무겁고 아침에 손과 발이 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금지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몸에는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매일 먹지 않는다. 견과류는 상시식품이 아니라 가끔 먹는 보조식품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금이 없는 생견과를 선택한다. 가공된 견과류는 신장에겐 생각보다 큰 부담입니다. 셋째, 공복에 먹지 않는다. 공복에 견과류를 먹으면 지방과 옥살산이 한꺼번에 흡수됩니다.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후에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참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조금 무리해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을 오해합니다. 괜찮은 줄 알고 계속 같은 습관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 결과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에 계십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지금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예방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신장이 약한 분들은 어떤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간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다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식탁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신장을 지키면서도 불안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완전히 안전한 견과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선택과 방식은 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소량의 호두입니다. 호두 역시 지방이 많지만 그 지방의 대부분은 염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옥살산 함량도 아몬드보다 낮고 가공하지 않은 상태라면 나트륨 부담도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반쪽에서 한쪽 정도 반드시 식사 후에만 드셔야 합니다. 그 이상은 신장에게 간식이 아니라 업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환자분들께 아예 방향을 바꾸시라고 권합니다. 견과류를 억지로 붙잡기보다 신장이 훨씬 편안해하는 간식으로 이동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따뜻하게 익힌 고구마나 단호박 소량입니다. 생으로 먹는 음식보다 익힌 음식은 신장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단, 양은 주먹의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플레인 요거트 소량입니다. 당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면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고 신장과 연결된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입니다. 무언가를 씹지 않아도 입이 허전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수분을 부드럽게 공급해줍니다. 이런 선택들이 신장을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 생활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더 많이 챙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덜 괴롭히는 데서 옵니다. 신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일을 더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이 변했으면 건강 상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젊을 때 좋은 음식이 지금의 몸에도 그대로 좋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신호로 말합니다. 아침에 붓기, 소변에 거품, 밤중에 깨는 횟수, 이유 없는 피로감.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가장 큰 의미입니다. 박준호 씨는 식습관을 조절한 뒤 신장 수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명숙 씨도 아침 식단을 바꾸고 나서 붓기와 두통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몸의 나이를 인정하고 먹는 방식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회복이 느리지만 부담을 줄여주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장기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먹던 것을 가끔으로 바꾸십시오.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밀어넣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신장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짧게 지나치는 이야기들을 차분히 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나 가족의 식습관이 떠올랐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은 우리보다 먼저 늙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대하는 방식이 앞서 늙을 뿐입니다. 잠시 멈추고 조금 덜 먹고 신장을 쉬게 해 주십시오. 그 조용한 배려가 앞으로의 시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